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재관 선생이 귀국하여 퀴스트에 근무하면서 포항제철 건설 및 중화학공업 발전 방향 수립 과정에서 기여했던 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로서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2월 김재관 선생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 됩니다. 그가 수립했던 중공업 육성 방안이 방위산업 육성과 직결되어 있었으며 그가 무기 생산과 관련된 철강, 기계 분야의 전문가였기에 국방기술 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발령받았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1년 가까이 재직한 그는 1973년 1월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로 임명됩니다.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는 전에는 없던 자리입니다. 당시까지 상공부는 경공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경공업 위주로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으니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중공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가고 있었고 중공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73년 초 중화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중공업 차관보의 신설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바로 김재관 차관보였던 것입니다. 중공업 차관보로서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자동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차관보가 되기 이전부터 자동차 산업을 철강 산업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퀴스트에 온 직후부터 그는 자동차 산업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여 퀴스트에 재직하던 1970년 초 발간한 바 있었습니다. 표준형 차체 개발 사업 기획서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기획서는 앞서 말씀드린 중공업 발전의 기반이라는 보고서에 포함되었는데 정부가 자동차 사업을 주도해야 하며 고유 모델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관보가 된 이후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자동차 생산 역량은 크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 판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유 모델을 개발하자는 그의 제안에 아무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차관보는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그 필요성을 설득했고 결국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김재관 차관보에게 고유 모델 육성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또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자동차 산업 정책에도 이러한 지시가 반영되어 외국 모델 기반의 부품 국산화 정책에서 톱다운 고유 모델 확보 및 수출 양산화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는 고유 모델 생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오원철 경제수석과 김재관 차관보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재관 차관보는 중화공업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중화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획단장을 맡은 오원철 수석과 그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원철 선생에 대해서는 9주차 강의에서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김재관 선생은 앞서 보신 것처럼 주요 보고서를 통해 중화학공업화와 관련된 주요 방안을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배제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김재관 선생이 펼친 활약은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앞의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로 고유 모델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하려 나서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당시 시장 여건,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유 모델 양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 차관부는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든 지 6년밖에 안 된 현대자동차의 정세영 사장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의 동의를 겨우 얻어낸 그는 국내에 자동차 설계와 디자인을 담당할 인력이 없음을 고려해 외국 자동차 회사들을 현대 측에 소개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이탈 디자인의 주지아로가 자동차 디자인을 맡았고 영국의 유명 자동차 엔지니어 조지 텀블이 자동차 개발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한국 최초 고유 모델 자동차가 포니입니다. 포니는 1976년부터 정식으로 출시되었고 1978년에는 연산 5만 대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국산화율이 90%에 이르게 되었고 출시 10년 만인 1986년에는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 시장에 수출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은 자동차 강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재관 선생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고유 모델 추진을 주도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기존의 조립 생산 방식 위주의 정책이 고수되었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 차관부는 1974년 7월 국립공업표준시험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가 공업 표준을 시험하고 분석하며 감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국가 표준 제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표준연구소입니다. 김재관 소장은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과정을 총괄하였으며 1975년 12월 초대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소에서 5년 가까이 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소가 국가 표준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980년 10월 그는 한국표준연구소 소장에서 면직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인천대 기계공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1998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김재관 선생은 독일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귀국한 뒤 13년여 동안 산업화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을 위한 한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동차 고유 모델 정책 추진을 주장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재관 선생의 업적은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몇 해 전 그에 대한 평전이 발간되어 그의 업적이 자세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이 평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선생 이외에도 이처럼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그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업적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최형섭, 김재관, 과학자로서 산업화의 기틀을 닦다를 주제로 진행한 7주차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김정념, 고도성장의 산증인이 되다 라는 주제로 1960년대에는 장관으로서 그리고 1970년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김정념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